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관계를 브릿지하는 조에스더입니다. 새해라서 얼마 전에 책방에 다녀왔는데요. 역시 제 눈엔 인간관계와 대화 관련된 책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봤는데 역시 그 책들의 모든 키워드는 공감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받고 싶기도 하고 또 공감을 잘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을 읽으면 내가 공감을 받을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으로 책을 보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내가 공감을 잘하고 있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으로 공감의 기술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에스터의 책 너머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싶은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짜잔!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맞아, 내가 그때 공감이 필요했는데 라고 하면서 공감을 받고 있다 라고 느끼실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가 공감을 잘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셨던 분들께는요, 내가 잘하고 있구나, 또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공감의 방법들까지. 또 하나, 이런 분들은 안 계셨어요? 공감하는데 나 공감 너무 필요하다. 나는 공감 안 하면 안 될까? 또는 나는 가끔은 공감해 주는 게 너무 싫은데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 나도 공감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분들까지도 공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공감의 경계에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잃었던 분들께 이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찬찬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정혜신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란 책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170페이지입니다. 함께 펴볼까요? 공감자는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사람이 아니다. 너도 마음이 있지만 나도 마음이 있다는 점. 너와 나는 동시에 존중받고 공감받아야 마땅한 개별적 존재라는 사실을 안다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힘도 공감적 관계의 중요한 한 축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관계를 끊는 것이 너와 나를 동시에 보호하는 불가피한 선택일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울며 겨자 먹기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나에게는 파괴적인 행위고 상대에게는 자기 행동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다. 양쪽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모든 사람과 원만하게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에게 공감적인 사람도 불가능하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공감자가 아니라 혹독한 감정 노동으로 웃으며 쓰러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제가 정혜진 박사님의 당신이 옳다는 책에서 첫 번째 나누고 싶었던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많은 공감의 책들은 공감이 옳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하는 사람이 어떤 위험에 빠지는지를 놓치고 있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공감이 옳다를 주장하지만 공감하는 사람이 힘들 때도 있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상대만 공감하다가 내 마음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볼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주었던 위로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을 공감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당신에 대한 공감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이 주는 위로가 바로 이 점 같아요. 당신이 공감해야 될, 가장 먼저 공감해야 될 그 대상은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인 거죠. 공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감의 대상을 타인에게 맞추고 있죠. 하지만 그 대상의 첫 번째가 나라고 하는 점이 아마 이 책에서 가장 말씀해주고 싶었던 내용이 아닐까 싶어서 첫 번째 170페이지를 제가 조에스더의 픽으로 뽑았습니다. 두 번째 픽은
264페이지입니다. 잘 모를 때는 아는 척 끄덕끄덕하지 말고 더 물어야 한다. 이해되지 않는 걸 수용하고 공감하려 애쓰는 건 공감에 대한 강박이지 공감이 아니다. 에너지 소모만 엄청나다. 그렇게 계속 버티기는 어렵다. 본인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무슨 수로 공감하나. 공감을 이끌어내는 질문을 잘 습득하게 되면 적절한 질문을 던질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공감에 대한 관념적이고 이론적 공부가 일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그래서다. 적절한 질문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궁금해야 질문이 나온다. 궁금하려면 내가 내린 진단과 판단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의 틈이 있어야 된다. 제가 264페이지를 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공감에 대한 기술을 생각할 때 그렇구나, 구나가 온다든가 많이 불편했니? 라고 느낌을 물어보는 걸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공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의 말 뒤에 구나를 붙이시는 거죠. 앵무새처럼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엄마, 나 친구랑 싸웠어. 그러면 친구랑 싸웠구나. 이렇게 말한다든가. 나 기분이 너무 나빠. 그러면 기분이 나쁘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분들이 공감을 앵무새처럼 하는 분들을 구나 선생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두 번째 픽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감의 표현이 확장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말에 뭔가 말 끝에 뭔가를 붙인다든가 그 사람의 느낌이 무엇인지를 물어봐 주는 거. 이것만이 공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그냥 질문으로 물어봐 주는 거. 그때는 어땠어? 물어봐 주는 거. 또는 그냥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으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공감은 그 사람이 했던 말들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들어주는 거. 무슨 마음이었을까? 또는 하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냥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물어봐 주는 것만으로도 공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공감 표현들의 굉장히 다양한 다른 버전들이 나왔다는 거, 공감 표현에 확장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픽했습니다. 공감을 한다는 게 그 사람 말이 맞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공감을 동의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말이 맞다가 아니라 네 마음이 옳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저 친구가 미워요 라고 했을 때 그래, 그 친구 미워할 만해 라고 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할 만큼 네 마음이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옳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전 그것을 공감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다양해지고 다양한 일들로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죠. 이 책에서 마지막 그 말씀 하시거든요. 어떤 문이 있는데 그 문은 한 사람 존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존재라고 하는 문으로 들어가려면 공감이라고 하는 손잡이를 잡고 열어야 된다. 공감이 처음과 끝은 아닐 수 있겠지만 공감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존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지 않을까. 오늘도 공감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세요.